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시키고 유지해야 될 중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촌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구상이다. 농촌다움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서 전 국민을 위한 공간이 되고 있는 농촌을 적절하게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 스페셜. 이번 시간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촌 지원 강화, 성장 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농촌은 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돼 있고 일자리 부족, 생활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도시의 과밀화 해결과 국가 균형 발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는 농촌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삶의 터전인 농촌. 정부는 농촌 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마련했습니다. 농촌은 도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전원생활, 그리고 농업이라는 특수한 산업, 그리고 이제 고유한 공동체, 그리고 농경 문화에 기반한 고유한 문화와 그런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경관, 생태, 환경, 문화, 민속, 공동체성,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가 상실한 대안적 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 국민에게 쾌적성을 제공하는 휴양과 그 쉼의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정책의 목표 전략이 농촌다움 증진에 맞춰져 있습니다. 도시로 투자가 집중되면서 농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기 시작했고 도농격차와 고령화율은 농촌 공간에 대한 고민을 키워왔습니다. 고령화율이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 전체로 하면 16.8%입니다. 그런데 농촌만 분리해 놓고 나면 24%이니까요. 농촌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면지역, 특히 농촌 중에서도 고령화율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시키고 유지해야 될 중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주체들을 어떻게 새로 육성하고 유입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심화되는 대도시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에 농촌 소멸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농촌다움과 농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의 농촌을 만들고자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같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인구 이동, 경제의 저성장, 기후변화와 환경 압력이 진행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기술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은 더 복잡해지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생존 방도를 모색해야만 하는 곳이다.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 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복지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농촌은 다양한 매력을 가진 공간입니다. 이런 매력적인 공간을 찾아서 귀농귀촌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도시에 비해서
의료나 교육 같은 생활 서비스 수준이 낮기 때문에 많은 농촌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정과제 70번 농촌 지원 강화와 성장 환경 조성은 이러한 농촌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 등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확충은 농촌 지역이 이제 고령화 과소화로 굉장히 열악해진 그 서비스를 보완하고 또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런 다양한 분들에 대한 그 서비스를 만족시키기에는 굉장히 불충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농촌 공간 여건에 따른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특화 지구를 도입하는 한편 농촌 공간 계획과 농촌 재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농촌 공간 계획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농촌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구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가밀화와 더불어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회귀 현상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귀농 귀촌 인수는 51만여 명, 전년보다 4.2%가 증가한 상황인데요. 이런 귀농 귀촌의 인구 증가는 농촌 지역의 심각한 공동화와 고령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올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가구 수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귀농귀촌인이 농촌 정착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자금 문제, 영농기술 문제, 농지 구입 문제, 그리고 생활 여건의 불편,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들이 있고, 이것들은 연령대별로 그리고 귀농인과 귀촌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 층의 유입이 필요한데 생활 인프라를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농산촌,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꿈꾸며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간 계획을 기획을 하면서 농촌 공간의 쾌적성이나 생활 서비스 수준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기반 하에서 많은 청년들 또 도시민들이 오셔서 비즈니스 기회도 생길 거고요. 또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도 할 수 있는 장이 열릴 것입니다.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 공간 계획 제도를 도입해 농촌 공간이 여건에 따라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계획에 대응하는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공간 계획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농촌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구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난개발도 상당히 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개발도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농촌의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또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구상을 해보는 것, 이것이 농촌 공간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촌 공간을 주거, 산업, 서비스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생활권별 주거, 생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인 농촌 공간 계획. 도시는 도시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엔 이러한 계획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1터, 쉼터, 3터로서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반적인 계획이
바로 농촌 공간 계획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는 농촌의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의 도시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농촌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간에 장기 계획을 수립해 농촌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비전입니다. 농촌 공간 계획은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관리와 재생 방안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각 농촌 공간의 특성에 맞게 농촌 공간을 구획하고 주거와 생산 시설 등을 집적하는 방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농촌 공간의 그 기능을 재생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간 이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농촌 공간계획 체계를 먼저 정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농촌 지역을 토지 이용의 특성에 따라서 새롭게 구분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주거, 사회 서비스들을 농촌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촌 공간 계획 추진 방향 그 첫 번째는 농촌 공간 특성을 고려해 중장기 계획 체계를 마련하고 농촌 특화지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농촌 특화지구란 농촌 특성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시설끼리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농촌 특화지구의 종류로는 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 마을 보호지구 등으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주민 거주 지역을 보호하고 산업 직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특화지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지구를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지구의 특징은 주민들이 사는 곳과 또 축사, 공장들을 서로 분리하고 비슷한 것끼리 묶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사 관련 취약지구였던 충북 괴산군 연풍면 신풍마을 130여 가구 가운데 소를 키우는 농가는 16농가 1108을 사육 중인 이 마을은 난개발과 축산 악취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축사가 이제 마을 이제 여기저기에 생기면서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제 냄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음 때문에 주민들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이제 고속 전철 역사가 생기면서 그런데 고향을 떠나셨던 분들께서 이제 기농 기촌 하시려고 마을에 와서 땅도 좀 알아보고 그러다가 축사가 옆에 있으니까 다들 포기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우선 이제 이번 이제 역사가 생기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갖고 마을을 좀 한 단계 발전시켜보자 해갖고 추진하게 된 게 이제 축사 집단화 작업이었습니다. 축산시설 16개 동을 모두 이전해 집단화하고 기존 축산시설을 철거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인데요. 향후엔 통합관제 시스템으로 축사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ICT 기술을 적용해 최적화된 사육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 키우는 사람하고 안 키우는 사람하고 서로 그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데 그 소 키우는 사람은 키워야 되고 냄새나도 그 소 안 키우는 사람은 냄새나도 참아야 되고 근데 서로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 이런 마을의 그 이해관계를 말끔히 없애주기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위 냄새 나는 거 깨끗이 하느라고 해도 물통 뭐 자주 닦고 깨끗이 해줘도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진짜 사람들한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긴 했어도 미안한 점이 많았었는데 올라가가지고 하면은 사람들도 또 그 축산인들도 단체도 잘 되고 서로 애로점도 서로 의논하면서 치료할 것도 더 잘 되고 사람들 보기에 덜 미안할 것 같아요. 이곳 괴산군 관평리 역시 정부의 취약지역 개선 사업으로 마을의 이미지가 개선된 곳입니다. 새틀마을 사업은 초기에는 취약지역
그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낙후된 마을을 개선하는 게 주목적으로 두었고, 우선 안전, 그다음에 위생, 경관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해서 시행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개선 사업은 최소 30가구 이상의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40% 이상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위생,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농촌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취약지역 개선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마을에 들어오다보면 첫째 마을이 좀 지저분한 면이 있었어요. 첫째로는 이제 스레트 지붕이 많았었고 사시던 주민들이 다 떠나는 바람에 빈집이 생겨서 폐허가 된 집이 있었는데, 도로도 깨끗하고 담장도 뭐 반듯반듯하고 스레트 지붕도 거의 다 없애고서 그냥 강판 같은 걸 깨끗하게 했으니까 일단 마을이 상당히 깨끗해졌죠. 전체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상당히 사업 결과에 대해서 만족한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특화지구의 지정은 주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농촌 특화지구를 지정하게 해놓고 있고요. 주민 협의를 통해서 갈등 상황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농촌 공간계획 두 번째는 지역 특성 강화를 위해 지역 주도의 자발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본 방향만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적인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민 협정을 통한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농촌 재생에 필요한 각 부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농촌 협약을 통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농촌 공간 정비와 정주 여건 개선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촌 공간계획 기반으로 농촌 재생 지원은 그 공간의 정비와 정주 여건 개선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고 농촌 공간 계획 구성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공간 계획으로 10년 단위 기본 계획과 5년 단위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농촌 공간을 구획하는 데 필요한 농촌 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도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 공간 계획에 바탕으로 해서 통합 지원을 하기 위한 농촌 협약과 같은 제도도 이 법안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농 귀촌인과 다문화 가정, 여성농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금 농촌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회 안전망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 돌봄 인프라인 만 51세에서 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고령자 돌봄, 농번기, 아이들 돌봄방 등 농촌형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를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촌이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확대라든지 그런 농촌의 특화된 그런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거고요. 돌봄 분야는 농촌 자원이라든지 농업을 활용을 해서 취약계층한테 돌봄, 교육, 고용, 치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이라든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 마을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농업은 국가적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을 통합하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2018년도에 사회적 농업을 시작했고요. 사회적 농업은 이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이렇게 서로 돕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도 이렇게 지역사회와 많이 교류도 하고 또 이렇게 농장 활동을 하면서 용돈벌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들이 가능해졌던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 또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봤을 때 사회적 농업은 부족한 생활 서비스와 생활 서비스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그런 연계망, 공동체 문화들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농업의 실천은 농장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농촌을 유지하고 필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모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천입니다. 늘 도움만 받고 사시던 분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또 자기의 역할을 찾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 환경을 위한 중요한 실천 방안은 바로 4대 분야 통합 지원입니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일자리 경제 기반 구축 등 관계부처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번기 아이돌 문방을 운영하는 등 그 농촌형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나 여성농들을 위한 맞춤형 그런 그 교육 과정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초 생활 여건, 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또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을 하고 사고나 질병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영농도우미를 이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고령농이라든지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사를 지원하는 행복나눔이 사업 등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잠재적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금 농촌의 성장 환경이 조성되고 미래를 향한 성장 기반이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어디에 살든 최소한 사는데 기본은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마다, 농촌 지역마다 고유한 미래상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특색 있는 살기 좋은 그런 공간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 환경 조성 정책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는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다음에 상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 공간 계획이 이제 필요시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농촌에 이제 귀촌해서 가보면 집 옆에 바로 축사가 있고 또 악취가 나고 또 공장이 무질서하게 농촌에 입주해 있고 이런 것들이 농촌의 그 농촌 다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농촌을 보시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농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럽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농촌에 대해서도 공간에 대한 규제를 적절하게 해온 거고요. 우리는 도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했는데 농촌은 좀 규제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농촌은 빈집이 수십 년 동안 이제 방치돼 있는 그런 농촌도 많고요. 난개발, 또 저개발 이런 게 공존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농촌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가적인 농촌의 모습을 좀 잃어가고 있는데 이런 농촌 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공간에 대해서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농식품부는 이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장기적인 시행 계획과 또 정책 수립을 위한 액션 플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자체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방정부나 주민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상향식,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또 시장 군수님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시군을 대상으로 이제 농식품부는 지원을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농촌 공간 계획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농촌 특화 지구라고 하는 건데 농촌 공간 계획 도입 시에 기대되는 효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농촌 공간 계획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거주 시설과 유해 시설, 그러니까 축사나 이런
공장 이런 좀 거주 환경에 좀 유해를 끼치는 그런 시설이 혼재돼 있는데 이것을 분리함으로써 거주 시설을 좀 쾌적한 거주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효과고요. 의료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잖아요. 도시에 비하면. 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회 서비스를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두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그 산업시설,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쪽 지역에 이렇게 집적화해 놓게 됨으로써 그 지역에 좀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이게 모여 있다 보면 더 또 이제 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또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도시민들이 이제 좀 휴식을 농촌에서 얻고 싶을 때 농촌에 가서 좀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 계획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획화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최소 단위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농촌의 어떤 기능도 좀 회복이 되고 농촌의 활력도 좀 유도되면서 국토 균형 발전에 좀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의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기초적인 그런 서비스 시설들이 농촌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한데요. 이제 이런 농촌 공간 계획을 통해서 그런 도농 간의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을 좀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처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결국 어떤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 위원회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가져가겠다. 이런 계획도 좀 발표하셨습니까? 농식품부 이외의 다른 부처들의 일들을 포괄해서 조금 다루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신 그 농어민 삶의 질 위원회가 있고요. 그 농어민 삶의 질 위원회에서 그런 농촌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하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간 계획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 예산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어떤 지원 방식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중시하는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그 수립을 하게 되고 시장 군수가 결국엔 이제 그 계획의 수립권자가 되시는 거고요. 농식품부는 그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한 시군하고 농촌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농촌 협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하자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와 시군 간에 그 농촌 공간 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거고요. 시군 입장에서는 농촌 공간 계획을 위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잘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농식품부에 해주는 거고요. 그 약속을 서로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이 농촌 협약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협약이 좀 더 발전이 되고 농촌 공간 계획 법이 통과되고 나면 농촌 지역의 그 농촌 공간 계획과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타 부처의 사업들 중에도 농촌 공간 계획과 관련되는 것들이라면 농촌 협약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의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농촌 공간 계획에 대한 법률도 좀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수정한 부분을 또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에 대한 그 공간 계획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시의 공간을 잘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외에 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규정은 그렇게 촘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농촌 공간에 대한 계획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 법이 이제 제정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이제 국토계획법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법이 제정되고 이제 하위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농촌 특화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 부분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인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운영될까요? 중앙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시군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농촌 특화 지구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계획을 그 주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공청회를 거쳐서 이제 농촌 공간 계획에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 농식품부에 그것을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 계획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정책 방향하고 맞으면 농식품부의 그 예산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 특화 지구를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실제로
운영하시는 과정에서도 시군의 조례에서 그 농촌 특화지구의 운영에 관한 그 규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올해죠. 22년도 이제 실증 연구가 있으셨고 내년에 이제 그 구체적인 제도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실증 연구의 결과가 좀 나와서 그것을 시장 그 군수님들께 좀 제공해 드리고 실제로 특화지구를 지정하시고 농촌 공간 계획을 시군 단위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특화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도 좀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축사를 저쪽 지역으로 이전한다라고 하면 그 축사의 소유주와 또 그 인근에 사시는 주거 주민과 이제 그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산권과 관련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지가 이제 이 농촌 특화지구의 핵심 내용이 될 거고요. 이제 그 과정은 결국에는 공청회 이런 그 말하자면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사후에도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법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민 협정을 맺고 그거에 기초해서 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부분을 놓고 그렇게 해결해 나간다는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농촌 특성에 맞는 돌봄, 의료,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의 지원 방안은 어떻습니까? 도농 간의 격차가 제일 큰 분야가 바로 이 의료 복지 분야입니다. 농업인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유병률도 도시민보다 이제 그 농업인들이 더 높으신데 그 농업인 중에도 여성 농업인의 유병률이 남성 농업인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올해부터 그 건강검진 항목 중에 여성들에게 더 적합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그 보조를 해드리는 특수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시범 사업 결과를 가지고 본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일반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료복지 서비스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좀 고령농이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그런 취약계층에게 이런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마을을 올해부터 지금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부분에서 보니까 고령 농업인들에게 연금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겠다라는 계획도 좀 있습니다. 그 농촌의 복지 여건이 조금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라든가 의료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농촌에 아무래도 농업인의 소득이 도시민보다는 좀 그 소득 수준이 낮으시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차원, 복지 수준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그 두 가지 차원에 대한 지원으로 저희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나 의료보험료를 지원하겠다라는 유일 발표나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돌봄 서비스에 대한 농촌 돌봄 마을 조성이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죠. 2020년도에 농촌 거주 의향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상자 55.9%가 농촌으로 이주를 준비한다거나 또는 이주할 계획이 있다. 결국 이제 농촌에 이주하려는 분위기 조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에 이제 이주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진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농촌에 가보면 축사에서 나는 악취 그리고 당장 자기가 이제 그 생활의 불편 이제 여러 가지 도시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문화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서비스가 불편한 걸로 인해서 금방 이제 실망하시게 되고 또 귀농을 하시려다가 그것을 포기하시게 되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귀농하고 귀촌하고 싶은 그런 의향이 실제로 귀농 귀촌의 현실로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 것을 정책적으로 좀 개발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필요한 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것이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그 앞으로 향후 계획과 국민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법을 올해 말까지 저희가 수립을 하려고 하고요. 그 법을 통해서 농촌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편리하게 주민분들이 거주 공간과 산업 공간을 좀 분리해서
좀 쾌적한 생활을 하시면서 매력적인 농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민들도 농촌에 가서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농촌으로 우리 농촌을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국민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국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 환경 조성. 정부는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정망 구축,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일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관련법 제정 절차를 추진하고 농촌 공간 계획 제도의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농촌,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